청명한 푸른빛의 신비로운 돌 단반. 1000도 이상 9번 굽는 주겸과 만나고 독을 약재로 법제한 신비의 돌 단반. 자연에 존재하는 천년 독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단반 연구만 27년 최은하 씨. 경상남도 함양군. 산 아래 덩그러니 놓여있는 컨테이너가 발견됐다. 이중으로 열쇠까지 잠근 걸 보니 뭔가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듯한데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너무 귀한 거니까.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한 신비의 돌이 이 속에 있다는 것. 그런데 층층이 포대자루만 가득 쌓여있다. 자루 속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는데 포대자루를 열어보니 짙은 청남색 코발트 블루, 제주도 앞바다를 얼려온 듯한 푸른색 돌이다. 이게 단반이에요. 이게 단반. 예. 이게 돌인가요?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정확한 표현은 약이 되는 돌, 약용 광물성 생약 이런 표현을 쓰죠. 돌입니다. 광물 이름으로는 황산구리로 불리는 단반은 주로 화산지대에서 발견되는데 맑은 푸른색을 띠는 희귀한 돌이다. 특이한 색깔 때문에 염료로 쓰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한약재로 쓰이기도 했다. 독성이 있어서 이대로 먹을 수는 없어요. 예, 이걸 이대로 먹는 것보다 이제 법제를 해야죠. 동의보감에는 단반을 돌의 쓸개란 뜻의 석담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다친 염증에 쓴다고 한다. 돌을 약재로 쓸 경우 거의 모든 경우에 돌이 가진 성분을 약재로 바꾸는 법제 과정이 필요하다. 가마솥에 푸른색의 단반을 가득 넣었는데 아, 이거 단반을 굽는 거에 1차 법제. 1차 굽는 게 1차 법제. 네, 이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최은하 씨는 유황, 단반과 같이 돌을 약재로 만드는 광물성 약재를 연구하는 한의사다. 광물을 약재로 사용하면 쓰는 양에 비해 효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얼마나 지표요? 보통 하루 종일 하죠. 그 다음 날까지 밤새도록 굽습니다. 하루? 예, 한 24시간이죠. 양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단반은 돌 자체가 가진 독성을 빼기 위해 하루 정도는 구워야만 한다. 바람도 많이 불어서 좀 추우실 것 같은데 왜 밖에서 굽지? 아, 이건 독성이 있기 때문에요.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하면은 잘 빠져나가기 어렵죠. 그래서 외부에서 합니다, 항상. 단반을 불에 구워 수분과 함께 일부 독성을 없애는 것이다. 단반은 수분을 가졌을 때는 청색, 열을 가하면 청록색으로 변하다가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면 흰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 신기하죠? 그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이 이렇게 바뀌는 게 너무 신비롭죠. 완전히 이제 법제를 하는 거죠. 완전히 네, 빠져야. 독성을 내보내는 거죠. 지금 이제 완전히 구워서 할 수 있는 건 다 내보냈는데 그래도 여기 독성이 남아 있어요. 단반을 구울 때는 눌러붙지 않게 계속 저어줘야만 하기 때문에 잠시도 자리를 떠날 수 없다. 그렇게 4시간 동안 타지 않도록 저으면서 구워낸 단반. 옅은 회색으로 변했다. 단반은 수분의 양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신비의 돌이다. 단반을 굽는 법제 과정은 아직 12시간이나 더 남았다. 단반이 구워지는 사이 마당 한켠의 공장에선 한창 주겸을 만드는데 3년 이상의 왕대나무에 천일염을 구워내는 주겸이다. 단반하고 주겸하고 같이 먹었을 때 약성이 가장 뛰어나죠. 건강되죠. 신약 본초를 쓴 인산 김일훈의 며느리인 최은하 씨. 시아버지의 단반 연구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하고 있다. 특히 신약 본초에도 단반은 주겸과 함께 먹어야만 약성이 뛰어나다고 한다. 이게 마지막 고열절이 부의 마지막 고열절 이게 마지막 거예요. 이게 몇 번째예요? 그러면? 9번째. 9번째? 대나무 통 속에 1000도에서 8번 구운 주겸을 채워넣고 마지막으로 초고온에서 구워주면 주겸이 완성되는 것이다. 천일염이 주겸이 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주겸은 불과 5분의 1 정도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특히 단반과 같이 먹을 주겸을 굽다 보니 특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주겸도 단반도 불 조절이 관건이다. 9번째는 6시간을 구워내야만 주겸이 완성된다.
그날 밤 6시간이 경과했다. 다 타버린 소나무 재를 꺼내는데 고온에서 마지막으로 소금이 녹을 때까지 구워주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 갑자기 죽염 굽는 통의 입구를 막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으로 바람을 넣어 통 속의 온도를 1000도 이상 올리기 위함이다. 엄청나게 쏟아지며 공장을 가득 메우는 연기. 게다가 불꽃을 더해내고 삽시간에 공장 안은 화생방 훈련이 돼버렸다. 이게 1700도 이상 올라간 거거든요. 드디어 고온에 녹은 죽염이 불꽃과 함께 녹아 나오는데 자그마치 1700도 온도 속에서도 재를 걸러내는 망을 갖다 대는 일까지 그야말로 숨조차 쉬기 힘들다. 너무 뜨겁고 힘들어요. 눈도 못 떠요. 제 희망은 콧물이에요. 콧물. 화산 폭발이라도 일어난 듯 잠시도 눈조차 뜰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죽염통을 꺼내야만 한다. 이물질이 닿지 않게 덮어놓은 망을 제거하고 벌겋게 쇳물처럼 달아오른 이것이 바로 죽염이다. 내일 아침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럼 내일 아침에 비어서 깨서 이제 만드는 거죠. 소금이 1700도 고온에서 끓었다가 다시 굳어지면서 죽염이 완성된다. 단반도 죽염도 약재로 만드는 과정은 그만큼 고단할 수밖에 없다. 그 의지가 팍 깎일 때가 있습니다. 깎일 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한 사람이 살았다는 그 연락을 하나 받으면요, 그냥 그 의지가 꺾이던 게 다시 살아나죠. 다음 날 아침 이른 아침부터 인근 동네로 찾아가는 최은하 씨.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이 녀석 때문이다. 토종닭 계란이 필요했어요. 왜 필요하세요, 그게? 그 단반을 법제할 때 이 계란 흰자위가 필요해요. 단반 법제 달걀을 쓴다. 달걀 하나도 자연 그대로 사료를 먹이지 않은 토종닭 달걀만 쓴다고 한다. 돌아다니면서 온갖 먹는 게 전부 다 약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벌레도 먹고 온갖 걸 다 잡아먹고 뭐 돌도 씹어 먹고 하니까 이제 그 몸속에 약성이 많이 축적이 되죠. 그렇다면 건강하게 자란 토종닭들이 낳은 알은 자그마치 9개나 된다. 귀한 토종닭의 달걀인 만큼 귀하게 담아낸다. 아이고, 달걀 많이 낳았네요. 흔하디 흔한 달걀 흰자가 바로 최은하 씨에겐 귀한 단반 법제 재료가 된다. 그러니까 오리알도 있고 달걀도 있는데 물론 오리알도 굉장히 약성이 뛰어납니다. 다른 데 쓸 때 먹어주면. 근데 이건 이제 단반을 법제할 때는 계란 흰자위가 가장 뛰어납니다. 토종 달걀을 공수하고 죽염 공장으로 가는데 힘겹게 끌고 오는 이것 바로 밤사이 마지막으로 초고온에 구워낸 죽염이다. 불길을 뿜어내던 죽염이 차갑게 식었다. 그런데 죽염이 뭔가 이상하다. 소금과 대나무까지 전체가 녹아서 하나의 덩어리로 구워진 것. 말 그대로 쇠로 된 통 모양 그대로 죽염이 완성됐다. 가장 강도가 강하고 밀도가 높은 9번째 죽염. 망치로 두드려야만 비로소 깨지는데 특히 염증에 좋다고 하는 죽염이 완성됐다. 완성된 죽염을 유심히 살펴보는 최은하 씨. 그러더니 그 맛을 확인하는데 작물에 존재하는 이 독성들은 자연에 존재하는 독은 법제를 해서 약으로 바꾸면 반대로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영양물이 되어서 그러니까 면역력을 증강시켜 오히려 병균은 죽이고 생명은 살려요. 그게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 독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날 오후 꼬박 24시간 동안 가마솥에서 구워진 단반. 이게 이제 하루 밤새 이제 구워서 법제가 다 된 겁니다. 지금 파란 게 하나도 안 남아 있고 이건 다 법제된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 푸른색은 간데 없고
모래가루보다 곱게 구워진 단반가루가 완성됐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2차 법제가 남았다. 이른 아침 가져온 토종닭 달걀을 깨는데 달걀에서 노른자에는 안 씁니다. 노른자를 안 쓰는 이유는 뭐예요? 계란에서 여기 백금 성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분이 흰자위가 많아요. 아, 그 성분이? 네, 흰자위 많기 때문에 흰자위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무기물이지 않습니까? 이 단반이. 이거하고 계란, 이 유기물에 수분이 함유돼 있거든요. 얘가 얘랑 합쳐질 때 반응을 해요. 단반가루에 달걀 흰자를 섞는데 갑자기 손이 바빠진다. 지금 온도를 단반과 흰자를 섞으면 화학 반응으로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때 열이 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기 때문이다. 온도 몇 도인데? 54도? 순식간에 54도에서 72도까지 올라갔다. 섞자마자 72도까지 오르고 갑자기 연기까지 난다. 아, 선생님, 근데 진짜 갑자기 연기가 막 나네요. 네.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네. 70도 올라가면 됩니다. 이게 색깔도 지금 바뀌었어요. 네. 뜨거운 연기가 오르는데도 손으로 직접 반죽하기까지 섞는 순간부터 굳기 시작하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하다. 이제 분자끼리 결합이 됐으니까 새로운 물질이 된 거죠. 달걀 흰자의 수분이 더해져 다시 옅은 청록색을 띠는데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돌을 구워서 다시 돌로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러네. 변신한 거죠. 다시 돌처럼 단단해진 단반. 색깔 역시 법제전으로 돌아갔는데 또다시 돌이 된 단반을 가루로 만든다. 고운 빛깔의 연한 청록색에 밀가루같이 부드러운 달걀로 법제한 난 단반이 완성됐다. 그런데 돌을 법제한 단반가루는 그냥 먹지 않는다는데 죽염가루에 단반을 섞어 먹는 것이 단반을 먹는 남다른 방법이다. 이게 죽염하고 섞였을 때가 약성이 가장 높아지죠. 근데 이게 이제 죽염이 많을수록 먹기는 편해지죠. 알칼리성인 죽염에 단반을 섞어 먹으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이다. 어린이나 뭐 약한 사람은 한 50대 1, 죽염 50, 난단반 1, 50대 1로 섞어서 먹고요. 그러니까 막 종양이 크거나 염증이 너무 심할 때는 이제 이 비율을 높이는 거죠. 쓴맛이 강한 단반을 먹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데 이거 토종 마늘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다 익은 거죠. 말랑말랑하죠. 살짝 구운 마늘을 죽염 50대 단반 1로 섞은 가루에 찍어 먹는 것. 마늘의 강한 향과 맛이 단반의 쓴맛을 잡아줄 수 있다. 저도 먹을만해요. 다른 음식에 다 넣어도 돼요. 근데 마늘이 약성이 강하니까요. 이 광물은 특히 미지의 세계죠. 광물을 많이 연구하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죠.